네, 오늘의 첫 번째 종목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종목 모아데이터를 준비했는데요. 먼저 기업개요 살펴보겠습니다. 모아데이터는 2014년 3월에 설립돼서 2022년 3월 기술성장성 기업 특례 요건으로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주 사업은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ICT 시스템의 이상 탐지, 그리고 예측용 장비의 개발 및 제조, 판매를 영위합니다. 2015년 출시한 AI OPS 제품인 페타온 포캐스터는 ICT 시스템의 장애 예측 및 선제 대응 수요 해결을 위해서 시장을 선점하고 있고요. 그룹사, 대형 기관 그리고 200여 개의 고객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021년 종합 물류기업, 이 택배 근로자 신체 이상 상태를 좀 감지해주는 장비인데요.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공급과 근로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건강 예측 시스템, 그리고 탐지 서비스 계약을 체결해서 서비스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최근 연간 실적입니다. 2021년 개별 기준 매출액 196억, 영업이익 27억 원, 당기순이익은 10억을 기록했고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약 60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다소 좀 감소했는데 사측에 따르면 이 연구개발비의 어떤 반응 효과로 인해서 손익이 좀 다소 감소했다라고 좀 밝힌 바 있었습니다. 이어서 공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했습니다. 회사 증권 발행 결과 자율 공시가 있었는데 최근 공시 히스토리 내용을 좀 보면 6월 28일부터 내용을 좀 거슬러 올라가서 볼게요. 회사 6월 28일 이 조회 공시 요구가 있었습니다. 현저한 시황 변동에 관련된 조회 공시 요구가 있었는데 주가가 단기에 좀 급등을 했어요. 그랬더니 한국거래소가 왜 주식이 올랐습니까? 6월 29일 6시까지 답변을 좀 해주세요라고 좀 묻는 공시가 조회 공시죠. 회사는 이에 답변을 했죠. 6월 29일 날 조회 공시에 대한 답변을 했습니다. 검토 중인 사항입니다. 첫 번째, 무상증자. 당사는 유통지식소 확대 등을 위한 무상증자를 검토 중에 있는데 현재까지 확정된 사항은 없다. 두 번째, 전환사채 발행. 당사는 신사업의 확정을 위해서 전환사채 발행을 검토 중에 있으나 현재까지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상기 사항과 관련해서 추후 1개월 이내 또는 확정되는 즉시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좀 밝히는 공시였습니다. 모아데이터의 경우에 조회 공시 요구에 대해서 공시 메이트 시간에서 분석을 좀 해드렸고 중간 공시 점검은 서울경제TV 제가 개장 방송에서도 한번 달아드렸고 오늘 이 수상한 공시에 대해서도 지금 리뷰를 다시 좀 해드리고 있는데 최근 이 3거래, 3번, 4번에 걸쳐서 이 모아데이터 제가 좀 리뷰를 해드리는 원인이 공시를 정확하게 읽고 난 이후에 주가 변동치 그리고 현재 사항들을 좀 점검하는 목적도 좀 있고요. 공시를 왜 정확하게 읽고 해석을 해야 되는지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강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조회 공시 요구에 대한 답변 미확정 발표를 했는데 조회 공시에 대한 답변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확정, 회사의 구체적인 주가에 오른 이유에 대해서 좀 답변하는 거죠. 우리 무상증자 했습니다. 무상증자 발표를 하던가 전환사채 발행 결정에 공시를 하던가 저 두 가지 공시를 하면 확정 공시가 좀 되는 셈이고요. 이처럼 미확정은 회사의 어떤 공시사항의 어떤 이슈에 대해서 검토 요소에 대해서 무상증자와 전환사채 발행을 검토 중에 있다. 그런데 제가 모아데이터의 경우에 회사가 정말 충실하게 현재 검토 중인 사항에 대해서 아주 성심성의껏 잘 답변을 한 좋은 이 공시의 사례다 라고 좀 말씀드렸던 이 내용이 있었죠. 지금 무상증자 전환사채 발행 결정 우리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 두 가지 측면에 대해서 향후 1개월 이내에 재공시하겠다. 답안지가 이미 남아 있었어요. 무상증자라는 최근의 어떤 이 트렌드 이 단기 호재로 좀 작용할 만한 좀 요인이 있었고요. 전환사채 발행은 자, 이 사용 목적도 명확합니다. 신사업의 확장을 위해서 전환사채 발행을 검토 중에 있었다. 이 두 가지 힌트가 있었는데 오히려 주가가 상승하지 않고 조정을 받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는 것은 해당 이 결정이 가시화가 되거나 부각이 된다면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매수의 관점으로 봐도 괜찮다라고 좀 언급을 좀 드린 바 있었습니다. 잠깐 차트를 보면 최근 이 모아데이터의 경우 저희가 방송을 달았었던 구간이 바로 이 구간입니다. 자, 이만큼 올렸는데 조회 공시 요구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방송 시점이 한 이 정도였는데, 자, 최초 방송이 여기였습니다. 지금 무상증지에 관련된 기대감을 수반하고 있고, 전환사채, 신사업 추진을 위한 전환사채 관련된 내용이 부각이 된다면 매수하기 좋은 관점을 봐도 무방하다. 강하게 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 음봉 나온 날이 바로 서울경제TV에서 아침 개장 방송을 했던 날입니다. 자, 이 가격 조정을 주고 있는데 매수하기 좋은 구간까지 지금 도래가 됐었어요. 제가 매수하기 좋은 구간 타점 이렇게 잡아드렸죠. 자, 1차 타점, 2차 타점까지 다 잡아드렸는데 지금 이후에 무상증자 모멘텀 부각되고 나서 단기 급등을 했기 때문에 제가 수익률 좀 체크를 해봤을 때 한 75%에서 78% 단기 수익률 좀 나왔었죠. 그리고 제가 지금 보유자 관점에서의 영역도 좀 제공을 좀 해드렸습니다. 19,000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보유 의견을 좀 제시해드렸고, 동구간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무상증자의 신주 배정을 받아도 괜찮다라고 좀 언급을 좀 해드렸고, 다소 신규종 매수 관점에서는 이미 좀 이 고가다, 지금 진입하기에는 굉장히 좀 리스크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해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지금 어차피 뭐 매수를 못 하셨다면 사실상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굳이 추격 매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공시에 대한 유형을 이렇게 유추 해석해 보면 아, 주가의 흐름이 이렇게 좀 변모했구나. 우리가 학습 효과 차원에서 좀 한번 달아드리는 것이고요. 7월 5일자 회사는 무상증자 발표를 했습니다. 회사는 무려 한 주당 5주의 무상 신주를 좀 교부하고 있죠. 발행 주식 총수는 540만 주에 한 주당 무려 5주의 주식을 좀 교부하기 됨으로써 2,700만 주의 주식이 발행되는 셈입니다. 신주의 배정 기준일은 7월 20일인데 자, 오늘까지 주식을 보유해야만 무상 신주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일 모레 사면 무상 신주 절대 못 삽니다. 자, 이 점을 좀 참고해 주시는데 오늘 주가의 흐름도 4.5포인트 상승 구간이기 때문에 자, 지금 고가 구간에서 권리락 이후에 주가 희석 가치가 저는 굉장히 좀 걱정이 되는 이 부분이 있거든요. 신규종 매수 관점에서는 다소 좀 리스크하지 않겠는가 좀 전망을 해드리면서 하단 내용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는 자기 주식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540만 주에 한 주당 5주를 포함하기 때문에 추후 3,243만 주의 유통 지수로 변모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공시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조회 공시에서 언급한 대로 무상증자 결정 이후에 7월 6일 전환사채권의 발행 결정을 했는데 이 내용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전환사채 발행 결정을 했습니다. 6회차 100억 원의 무기명식 이건부 무보증 3호 전환사채 발행을 결정했는데요. 하단의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면 이자율은 제로, 만기 2%. 표면은 1년 단위로 지급받을 수 있는 이자. 자, 표면 이자는 1년 단위로 지급받는 이자를 의미하고요. 만기는 3년까지 보유했을 때 받는 이자를 의미합니다. 회사는 기타 자금으로 100억 원을 좀 배정을 했는데 이 신사업에 만약에 투자를 한다면 타법인 증권 취득 자금이나 영업 양수 자금, 자, 이 두 가지 항목의 자금이 좀 배정이 될 텐데 지금은 기타 자금이에요. 자, 다소 좀 애매합니다. 하단의 내용 좀 더 보도록 할게요. 회사의 전환가액은 지금 18,750원으로 좀 형성이 됐는데 무상증자 이후에 권리락가에 따라서 이 전환사채의 어떤 대금도 좀 변경이 되겠죠. 하단의 내용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는 시가 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에는 해당 사항이 없다. 지금 발행 당시 70% 미만으로 조정 가능한 잔여 한도에 대해서는 지금 반영 기준을 좀 적용하지는 않는데 근데 여기 내용은 좀 있습니다. 증권 발행에 관련된 공시 규정 5-23조에 의해서 100분의 70까지 해당하는 가액을 좀 조정하겠다. 13,125원까지 주가를 조정하는 내용을 좀 반영은 했습니다. 하단에 항상 내용 좀 보면 지금 이 모집한 자금을 과연 어떻게 좀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하단에 좀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조달 자금의 구체적인 사용 목적인데 자, 이 부분도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는 신사업 확정을 위해서 100억 원에 대한 투자 대상, 금액, 시기 등에 대해서는 검토 중에 있으나 현재 최종 확정된 내용은 없다. 그리고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서 타법인 증권 취득 자금으로 일부 사용될 수도 있다. 지금 힌트를 또 하나 줬습니다. 100억 원에 대해서
투자의 대상과 금액, 시기 등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데 일부 자금에 대해서는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은 기업의 인수 내진 추가적인 투자를 결정할 수도 있다. 실제 자금의 사용 목적은 정기 보고서를 통해서 그 내역을 기재하도록 하겠다라고 좀 밝혔기 때문에 지금 공시상의 다음 예정 공시는 타법인 증권 취득을 사용할 수도 있겠다. 그렇다면 신규 인수를 좀 단행할 것인가 아니면 신사업을 위해서 사업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어떤 의사 결정을 할 것인가. 전체 금원액은 100억을 좀 배정한 것 같은데 자, 이 부분도 단기의 모멘텀으로 좀 작용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최근의 흐름들을 보면 무상증자로 인해서 주가 급등했고요. 최근에 무상증자의 상승 기조를 좀 유지하고 있는 흐름은 이 신사업에 대한 어떤 이 기대감, 전환사채 발행 결정 여부가 아직은 반영이 되면서 추세적으로 좀 유지되고 있는 흐름이 아닌가. 만약에 무상 신주가 이 상장되는 시점에 이 신사업에 대한 어떤 내용들을 가시화시키면서 주가가 좀 단기 부양될 가능성은 큰데 막대한 주식이 시장에 풀린다는 것은 지분의 희석 가치가 좀 불가피지 않나. 자, 이 관점에서는 굉장히 좀 리스크하다라고 좀 판단해 봅니다. 7월 15일 날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6회차 무기명시 이권부 무보증 3호 전환사채 납입은 모두 완료가 됐기 때문에 예정된 일정 안에서는 회사가 이 자금 조달을 통해서 신사업 가시화가 본격화되지 않을까 전망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차트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4.51% 상승한 24,350원 기조 좀 유지하고 있는데 제가 좀 말씀드렸던 이 기조가 오늘 고가죠. 26,400원까지 상승하고 나서 지금 조금 꼬리 달고 좀 내려온 형국이지만 오늘 무상증자를 받는 것이 과연 유리한가? 자, 이 관점에 대해서는 저는 글쎄요. 지금 현재 고가 구간, 막대한 신주 물량이 유통된다. 이 관점에서는 뭐 추세 유지는 좀 해주겠지만 이 지금 투자에 대한 어떤 무상신주가 들어오는 시력 관점에서 과연 매수 메리트가 좀 충분한가? 지금 신규종 매수 관점에서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구간 맞다라고 의견을 좀 제시해드리고 보유자 관점에서 영역은요. 21,000원이 이탈되지 않다면 보유 의견을 좀 제시해드리고 만약에 요 구간에 좀 매수했던 부분들 자, 요 구간에 좀 매수하셨다면 무상신주를 좀 받아도 괜찮은 구간이 아닌가 판단을 해보면서 의견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채팅방 내용도 잠깐 좀 볼까요?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모아 데이터 부분 놓쳐서 좀 아쉽다. 그리고 현금 확보 제가 뭐 현금 확보 부분에 대해서 좀 항상 좀 강조드렸던 이유가 주식을 지금 사도 괜찮을 만큼 매수 메리트가 충분한 이 대형주 그리고 배당주 실적주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초병 한번 세워놔 보시면 이게 크게 뭐 차이 없어요. 뭐 손실의 폭도 크진 않겠지만 그렇다고 이익의 폭도 좀 크지 않아요. 괜히 주식을 사서 묶일 오히려 뭐 낙폭과대 구간에서 마이너스 10%까지 빠졌지만 다시 반등 주는 구간에서는 약보합권 내지는 약수익권까지 올라갈 수 있는 구간.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막대한 비중을 실어서 갈 수 있는 포트폴리오의 어떤 비중 확대 부분은 아니다. 아직은 시장이 좀 더 관망세를 좀 가져가는 것이 좀 맞지 않겠는가.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판단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좀 오늘 이어서 두 번째 공시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공시 연구소방에서 이 종목이 사실상 좀 이 아픈 이죠. 저한테는 굉장히 신경이 좀 많이 쓰이는 종목들 중에 좀 하나고요. 이 종목을 좀 보유하고 계신 투자자분들 좀 많기 때문에 오늘 최근 어떤 진행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서 좀 리뷰도 좀 해주고 현재 주가 진단도 좀 같이 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디콕스 우선 기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회사는요. 자, 내용을 좀 보도록 하죠. 예, 동사는 1991년 1월 설립돼서 2010년 중앙오션과 합병해서 선박의 선수, 선미, 엔진룸 등의 선박블록 제조 및 판매를 주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동사가 영위하는 전동기 발전 사업은 외주 거래를 하고 있던 대일전기로부터 영업 양수 부분을 통해서 440V 이상의 발전소, 제철소 등의 기타 산업시설에 납품되고 있습니다. 최근 실적입니다. 최근 연간 실적은요. 2021년 연결 기준 매출액 174억, 영업손실 93억을 기록했고요.
단기 순손실 224억을 기록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7.7% 증가했고 영업손실은 115% 증가했는데 단기 순손실은 161.2%가 증가되면서 적자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전환사채 발행으로 인한 이 금융비용이 증가했고 지분법 손실 증가로 인해서 단기 순손실이 증가했다라고 좀 밝힌 바 있었습니다. 최근 공시도 좀 이어서 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이었습니다. 회사 공시 세 가지가 좀 있었는데 첫 번째 전환가액의 조정 그리고 전환사채 발행 후 만기 전 사채 취득 기타 경영사항까지 있었는데 7월 14일 공시일부터 보도록 할게요. 7월 14일 목요일 날 회사는 120억 원의 단기 차입금 증가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단기 차입금 증가는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린 것입니다. 돈을 빌려와서 차입금이 증가했다라고 좀 밝히는 건데 자기 자본의 10%를 초과하는 차입금액의 증가는 이 공시 의무사항입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단기 차입 내역은요 120억 원입니다. 자기 자본의 18.1%에 해당되는 수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120억 원을 차입하는 조건입니다. 차입의 목적은 제17회 전환사채 만기 전 취득을 위한 차입이다. 즉, 이 17회차 전환사채를 소유하고 있는 사채권자가 우리 돈 갚아주세요. 나 사채 이거 주식 전환 안 할 거고 원금이랑 이자 갚아주세요라고 요구를 했고요. 회사는 이 상환자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갚겠다라고 좀 밝혔죠. 해당 내용을 좀 더 보도록 할게요. 자기 자본은 최근 연도인 24기 말 기존 연결 재무제표에서 이사회 결의일 현재까지 증감된 자본금의 그리고 자본잉여금의 합계액이다. 최근 기준의 자본 총계 기준이다라고 밝히는 공시입니다. 이어서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는 지난주 금요일 15회차, 16, 17, 18회차에 이 전환가액의 조정을 좀 발표했는데 이 감자전 주가가 이 전환가액이 645원, 657원, 뭐 685원. 지금 감자 10대 1 감자를 좀 단행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10주가 한 주로 좀 병합되는 효과이기 때문에 조정 후 감자 전환가액은 6,450원, 6,570원, 그리고 6,850원, 6,570원으로 이 변동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공시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는 120억 원의 금융기관 차입을 통해서 지금 17회차 무기명식 이건부 무보증 3호 전환사채의 상환을 완료했다라는 공시입니다. 전환사채를 발행해서 만기 전에 사채를 취득했다. 어디가? 회사가 사채를 취득했다는 것이죠. 갚아서 회사 소유로 일시간 좀 보관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주당 전환가액은 6,850원인데 지금 140억 원의 이 취득 전환사채죠. 취득금액은 140억 7억 5천 7억 5천 500원인데 자 7억 5,800 8만 5,500원은 이자입니다. 140억 원은 이 권면 총액이고요. 약정된 이자를 한꺼번에 좀 상환하게 되는 것인데 우선 120억 원의 차입금과 20억 원의 회사 유보자금을 통해서 상환이 좀 완료됐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채권자의 협의에 따라서 만기 전 사채를 취득했고요. 향후 처리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소각해서 17회차 사채를 없애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제3자한테 다시금 재매각하는 것인데 회사는 향후 처리 방법에 대해서 재매각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하단의 내용에 이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는 회사가 취득한 140억 원의 17회차 전환사채를 제3자한테 매각하는 결정을 좀 체결했는데 내용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디콕스 제17회차 무기명식 이건부 무보증 3호 전환사채 140억 원에 대해서 처분금액 140억 9,127만 75만 8천 원 9억 1,275만 8천 원의 이 수익을 받고 좀 매각을 한 것이죠. 이게 콜 프리미엄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지금 6,500원짜리 이 전환가액인데 자 메디콕스도 보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주가가 5,590원짜리를 오히려 콜 프리미엄을 지급하고 좀 매각을 했다.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좀 냄새가 좀 많이 나고 좀 매우 수상해 보이는 사항이죠. 처분한 사채 권면의 총액은 140억 원이 아니라
오히려 웃돈을 주고 매각을 한 것인데 회사는 8월 11일 잔금 119억 3,020만 6,400원의 잔금을 지급받게 되는 조건이고 7월 15일 29억 원의 계약금을 좀 수령한 것으로 좀 판단됩니다. 거래 상대방은요, 정에너스 1호 투자조합과 JH홀딩스 그리고 헨리파크 제르인 지금 4개의 어떤 이 주체를 통해서 회사의 140억 원 규모의 17회차 사채를 좀 매각했다라고 좀 밝혔습니다. 지금 조정된 전환가액이 6,850원인데 오히려 웃돈을 주고 매각한 이 배경이 좀 굉장히 좀 아이러니하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통상적으로 기업들이 전환사채 발행을 한다는 것은 사업자금을 조달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떤 시점, 전환 시점이 됐을 때 오히려 이 주가가 전환가액보다 낮게 된다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전환 메리트가 전혀 없기 때문에 주식으로 전환하지 못하고 약정된 이자와 원금만 받아서 엑시트를 좀 하는데 지금의 경우에 이런 케이스 웃돈을 받고 제3자 매각을 한다는 것은 소위 말하는 전환사채 풀어먹기가 좀 가동된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메디콕스의 입장에서는 주가 부양을 위해서 노력을 좀 해줘야 채권자도 이 수익을 보고 나갈 수 있는 어떤 배경이 좀 될 텐데요. 최근에 이 메디콕스의 경우에는 뭐 대마 사업도 좀 진행하겠다. 이 호주 소재 대마 지역 재배 기업이었죠. 그린파머스와 대마 원료의 수입 뭐 독점 계약도 체결했다. 그리고 최근에는 뭐 화장품 포장재 관련된 사업도 영위하겠다. 그리고 이 안과용 의료기기에 관련된 ABS 누전 플러그의 뭐 유통에서 이 안과 의료기기입니다. 지금 유통 사업까지 좀 추진하겠다. 그래서 좀 제가 비판 아닌 비판도 좀 했었는데 관점에서는 지금 메디콕스가 추진하고자 하는 이 사업에 이 주력 사업이 상당히 지금 현재는 부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전환 사채는 풀어야 되는 이슈가 있고 회사의 상태는 반드시 상반기 또는 기말 안에는 흑자 전환을 해야 되는 어떤 숙제도 좀 안고 있는 셈이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좀 발등의 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감자 이후에 주가 부양은 좀 다소 좀 필연적인 상황이고 회사도 이러한 위기감은 가장 크게 좀 느낄 수밖에 없는 요인입니다. 140억 원의 자금을 어찌됐든 좀 확보를 해야 되는 어떤 숙제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차입금도 상환을 해야 되고 지금 안정적인 사업을 기반화해서 좀 추진해야 되는 관점에서는 전환사채의 어떤 이 상환이나 매각보다는 오히려 전환 청구를 유도하는 숙제가 좀 더 시급해 보이는데 지금 아이러니하게도 8월 11일 잔금 치르고 난 이후에 주가가 좀 단기적으로 좀 부양될 수 있는 어떤 흐름이 맞지 않겠는가. 오늘 주가는 4.13% 하락한 5,570원의 현국 주가 유지 좀 하고 있는데 대체적인 부분에서는 이 8월 기간 안에 상당수 주가 좀 하락하는 금액까지 리픽싱 시가 하락에 따른 어떤 조정 효과는 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주가를 빼서 나중에 차익 실현하겠다라는 어떤 관점에서도 예상은 좀 해볼 수는 있겠지만 이거는 상환의 관점이 아니라 오히려 전환 계획을 다소 좀 낮춰서 다시금 부양이라는 어떤 숙제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시총 관점도 굉장히 좀 중요해 보이는 어떤 숙제가 아닌가. 시가총액이 현재 559억인데 유통주식의 어떤 관점에 대해서 시가총액이 그렇게 크다라고 좀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오히려 최근에 어떤 주가 조정 이후를 통해서 전환가액을 다소 낮추려고 하는 의도는 있을 것이다 라고 좀 전망을 해보는데 이게 무한대로 이게 낮출 수 있는 어떤 요인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저의 생각은 지금 낮은 시가총액 안에서 오히려 이 단기 모멘텀이나 중장기 모멘텀을 좀 부연해서 회사가 사업에 대한 어떤 이 미래 비전 제시를 좀 통한다면 오히려 전환 청구 유도를 위한 인위적인 어떤 주가의 상승 흐름도 좀 예측될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보고서 내용을 좀 보면 지금 회사의 어떤 중대한 모멘텀은 감자 완료 이후에 특정된 어떤 이 주요한 어떤 사업의 모멘텀이 부각된 이력이 없어요. 오히려 이 보도자료를 통해서 회사가 이 신대마 사업에 좀 진출하겠다. 의료용 대마 사업을 유통 또는 이 재배 사업까지 관여를 하겠다. 이게 소위 말하면 한물 진한 이 테마군인데 이를 통해서 사실상 주가를 좀 부양한다. 이 투자자 관점에서 많은 이 신뢰성이죠. 신뢰성 관점에서 이게 과연 도움이 될 것인가.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것은 맞는데
이 부분을 좀 차지하더라도 지금 흑자 전환을 해야 되는 숙제, 그 다음에 주식을 전환 청구를 해야 되는 관점에서 회사의 노력 부분을 우리가 좀 판단해 볼 때 다소 인위적인 주가의 흐름은 예측해 볼 수 있지 않나 판단을 해봅니다. 추가적인 어떤 이 상황에서 질문사항은 또 없기 때문에 뭐 차트 보고 좀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5,550원 주가 형국을 좀 이어가고 있는데 최근에 지금 낙폭 지점에서는 지속적인 패턴상에서는 우하향 패턴입니다. 주가가 전고 대비해서 2020년도 10월이죠. 10월 주가 대비해서 그리고 2021년도 지금 8월 기준 주가에서도 19,000원. 지금 이 감자 효과를 좀 반영한다고 하더라도 소위 말하면 시원하게 주식을 해먹고 현재까지는 내려온. 그렇기 때문에 매드콕스는 이 보유자 관점에 굉장히 좀 답답하고 좀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종목이에요. 회사의 어떤 이 자금의 행태를 보면 굉장히 사업도 주구장창 뭐 이게 주력 사업도 없고 회사는 만성 적자에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지금 이게 주사업이 과연 이제 뭔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이 사업의 내용을 보면 상장 폐지돼도 참 이상하지 않은 회사임에는 이 이견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손익시장 관점에서는 뭐 횡령배임이 없다는 전제하에서는 올해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올해 반드시 흑자 전환이라는 숙제를 안고 있는 관점에서는 하반기에 주도적으로 이끌 수 있는 사업의 모멘텀을 가셔야 되지 않겠는가. 자, 이에 따라서 그런 기대감을 우리가 좀 반영해 본다면 사실상 추세가 좀 바뀌는 시점에 비중을 좀 줄이는 전략이 유효하지 않겠는가. 좀 더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자 기준일 기점에서 좀 이 구간을 좀 본다고 하더라도 최소 8,000원에서 9,000원대까지는 주가가 좀 회복해줘야 되는 숙제를 안게 되는 셈이에요. 자, 이 구간인데 지금 그렇다면 6,500원에 형성되어 있는 전환사채 전환 청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주가가 흘러서 5,000원대 초반까지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5,000원 안에서 투자 차익이라는 점에서 10,000원까지 그리고 10,000원 이상까지는 주가가 회복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예측을 해보는데 우선 보유자 관점에서 영역을 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5,100원이 이탈되지 않다면 보유 의견을 좀 제시해 드리는데 저는 사실상 지금 이 장기간 이 가격 조정 행보는 충분히 좀 거쳤기 때문에 추가적인 낙폭을 가져갈 수 있는 요인은 아니다. 즉 지금이 바닥권 영역의 주가의 흐름이라고 좀 판단을 해본다면 저는 오히려 요 구간입니다. 5,100원이 만약에 이탈해 준다면 4,500원에서 5,000원, 4,500원에서 5,000원 구간은 포트비전 10% 비중의 분할 매수 의견 관점으로 좀 봐도 괜찮지 않나. 즉 전환가액 대비나 전환가액에 비슷한 수준으로 주가를 좀 매수할 수 있다면 저는 단기적 관점에서는 인위적인 주가의 흐름 안에서도 사실상 상당한 어떤 시세 차익이 좀 예상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을 해보고요. 보유자 관점에서 만약에 소위 평단을 좀 낮추는 전략이 좀 유효하다면 4,500원에서 5,000원 구간에 적은 비중의 어떤 물타기 전략이 좀 유효하지 않겠는가 판단을 해보고 오히려 이 회사의 추후 장기 모멘텀에 관련된 사업 내용이 부각되지는 않았지만 관련된 내용들이 좀 부각이 준다면 저는 1차 목표가 8,000원 선까지는 좀 도달되지 않겠는가 예상을 해보고요. 주가 추이에 대해서는 기업공시 연구소에서도 추후적으로 지속해서 제가 관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모아데이터 매드콕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각각의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 그리고 공시의 중요한 포인트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읽고 해석하는 관점이 좀 매우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인사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업 공시 관련된 내용 그리고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에 대해서는 하단의 노란톡 기업 공시 연구소에 입장을 해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